잠깐. 27, 28, 29 중에서 풀이 필요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없어? 네. 세 개 다 합니다. 얼른 해보자. 자, 27번부터 볼게요. 자, 27번에 보면 정의역은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고 fx가 음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함수 fx는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에서 fx는 항상 양수라고 되어 있고 나조건에서 함수 fx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자 t제곱 플러스 2의 ft분의 t dt에다가 1을 더해서 정의를 해놨다. 그럼 여기서 정적분을 정의해 놨으니까 첫 번째 내가 어쨌든 무지성으로 가질 수 있는 f0는 얼마가 돼야 되고 1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미분하면서 f'x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분의 x가 된다.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잡아주고 나서 문제는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줄 테니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 g'의 루트 1을 계산을 하시오. 역함수의 미분법이네. 1이 이렇게까지. 그렇구만. 다른 조건이 더 없네. 자, 그럴 때 보자. 해야지 뭐.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해 놓은 함수는 요렇게까지. 이 도함수가 이와 같이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장은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를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조건을 보면 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x는 뭔가 분모에 있는 식이랑 분자에 있는 식이 서로 미분된 관계가 있는 식이 된다. 그쵸? 그럼 fx를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보게 되면 fx랑 f'x 곱해진 함수는 누군가의 미분 버전이라고 우리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 그치? 누가 미분된 거지? 그치? fx의 제곱에 2분의 1배가 미분된 거죠. 그럼 그러고 보니까 좌변도 분자에 뭐가 있으면 2가 있으면 미분된 관계가 확인이 되고 얘도 그러면 우변도 좌변도 2가 필요한 상태니까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fx의 제곱을 미분하다 문제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그러면 여기 2 만들어주고 나면 얘는 이 분수 함수에서 지금 띵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무슨 함수를? ln을 미분한 결과인 거죠. 얘는 ln의 x제곱 플러스 1의 미분된 결과치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미분한 거랑 네 미분한 거 똑같으니까 양변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fx의 전체 제곱은 ln의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적분 함수 뭐까지 더해서 c까지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다. 여기까지 가는. 그래서 이렇게 식변형하자는 얘기였던 거고. 자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게 fx의 역함수에 대한 역함수 미분을 쓰는 거니까 fx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fx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루트를 씌울 건데 루트를 씌우기 전에 적분상수부터 정해보자. f0가 1인 거니까 얘는 적분상수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0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 0 집어넣으면 그대로 0 다시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1로 결정이 돼요. 그럼 fx의 전체 제곱이 ln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뿔마루트 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나 보다. 그치? 그럼 가속번에 의해서 fx는 양의 제곱된 형태로 루트에 ln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컷? 자 그럼 g 프라임의 2분의 1을 루트 2분의 1을 찾는 거니까 루트 2를 찾는 거니까 자 우리 먼저 f의 함수값이 루트 2가 되는 걸 찾아야겠죠. 이게 루트 2가 되려면 요 알맹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 되도록 하나요? 1 되도록 하는 정의역 x 찾아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얘가 1 되도록 하려면 x제곱 플러스 1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고 x제곱은 2 마이너스
1인 거고 현재 x값 범위도 양의 실수 범위에 있으니까 음의 제곱분은 안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응된 x값도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가능해? 그래서 f의 루트의 2 마이너스 1이 루트 2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구하는 g'의 루트 2라는 것은 f'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분의 1 요거 연속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fx의 함수 정해졌으니까 얘의 도함수 찾으면 되는 거고 자 도함수 찾아서 f'의 루트 2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거 그냥 미분해도 되고요. 얘 f'의 x는 몇 루트? 그치 2루트 ln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에 알맹이 거 미분하는 거니까 다시 몫의 미분 들어가면서 몫의 미분이 아니라 l은 미분 들어가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가 된다? 2x가 된다는 것까지 그대로 루트 2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끝?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계산만 하시면 된다. 자 산수는 자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쉬울게요. 자, 28번의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산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의미부터 볼게요. fx라는 함수가 먼저 ln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3 어쨌든 결정된 초월 함수인 거고 지금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이 fx 이꼴 t라는 방정식에서 자 실근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자 그때 gt라는 값은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근이 한경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외인 거지. 그 외에는 gt라는 함수 값은 0으로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함수 fx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할 때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의 자 gt dt가 인테그랄 0에서 k까지의 fx dx를 만족시키는 양수 k에 대하여 다시 한번 0에서 k까지 x의 fx를 정적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자. fx 함수 결정돼 있고 방정식 푸는 건데 fx 이퀄 t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할 때 그래프 그려서 y는 t 그거보라는 얘기다. 그치?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는 것과 제일 왼쪽에서 만나는 것의 차이를 gt로 두겠다라는 얘기다. 그 외에 교점이 2개 이상이 안 생긴다면 차를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gt를 그냥 0이라고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fx의 최대값이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함수의 최대값도 정의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 목적은 fx에 뭘 그린다는 생각이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자 정의역이랑 판단하면서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합시다. 자 ln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3x 플러스 3 먼저 우리가 그릴 그래프의 정의역 범위는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얘의 진선이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질 거고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는 분자가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질 거다라는 생각. 그럼 얘의 그래프를 우리가 잘 그리려면 이제 도함수의 부호 판정을 통해서 극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찾으러 가봅시다. 이대로 두고 미분하기에는 복잡하죠. 그러면 지금 로그의 나눗셈이니까 fx는 10을 변형하면 ln의 3x 플러스 3에서 ln의 x제곱 플러스 3으로 빼서 미분하기 훨씬 편하겠다. 그치? 자 미분하러 가볼게요. f'x는 그러면 띵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3x 더하기 3분의 자 미분하면 3 남을 거라서 3 약분되면서 얘는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 자 다시 마이너스에 띵분의 띵 프라임 하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x가 남으면 2x가 남게 됩니다. x는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분모는 양수로 고정되는 게 보여. 그럼 분자의 부호 판단을 통해서 함수의 증가함수를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해보면 자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은 자 모듈이 양수인 식의 덩어리들이 될 거고 대각선 올라가서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에서 빼면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식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럼 분자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면서 뭐야? 무슨 분해가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그치? 내 2차 함수가 그 결정을 하는 나의 2차 도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절편이 마3이랑 1이 생기고 근데 내 정의역이 y보다 어떤 범위에서만 큰 범위에서만 생길 거니까 여기서 끊기게 되면 단조로운 그래프가 되는 거지. 뭐야? 마이너스 1이 딱 무슨 축이네? 대칭 축이네. 여기부터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증가하다가 뭐 하는 상태니까? 감소하는 상태니까 1에서 극값이 생기는 함수 그래프가 극대만 가진다는 얘기죠. 이해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주변부에서 그래프가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x좌표가 1인 곳에서는 그때를 간다 했으니 소심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초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정근선 중요하니까 먼저 마이너스 1 주변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려면 x가 마이너스 1에 홈칸으로 갈 때 주어진 함수 ln x제곱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3의 함수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지. 이제 분모는 어디로 가요? 4번. 분자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정역은 어디로?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면 로그의 함수 값은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꼬꾸라지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이제 어디로 보내봐야 됩니까? 그렇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보는 거지. 그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뭐야? 이 또한 분모는 무한대로, 분자는 어디로? 무한대로 간대 2차분의 1차 무한대니까 이 정역은 어디로 가요? 그럼 여전히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단조롭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y는 뭘 그리겠다는 얘기냐면 t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여기는 이 간격만큼을 무슨 t로 정의하겠다는 얘기냐면 gt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점이 안 생기면 gt라는 함수값은 뭐로 정의하겠다 그냥? 0으로 정의하겠다. 그럼 gt가 정의되는 구간은 여기 극대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서만 정의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에서의 극대값이 중요하니까 1에서의 극대값을 구해봅니다. 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집어넣으면 6되니까 여기가 ln 맞아요.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gt의 정의는 t 값이 ln 2분의 3보다 어떤 범위에서?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때 fx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한대요. 그럼 뭐야? 여기는 알파 값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ln의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정적분의 의미를 보러 가자. gt라는 함수값을 t값이 0인 것부터 ln 2분의 3까지 정적분을 쭉 하겠대. 그러면 지금 t가 변수가 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건 이 y는 t를 y는 얼마부터? 0부터 y는 ln 2분의 3까지 그어나가면서 그 gt의 함수값을 모으겠다는 거죠. 0일 때 생기는 교점 사이의 차이가 g0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미 t에서 생기는 이 간격이 gt가 되니까 얘를 0에서부터 ln 2분의 3까지 차곡차곡 해서 이 함수값을 접근하겠다는 건 가로축 접근이가 무슨 축 접근의 개념일까? y축 접근의 개념으로 어쨌든 이런 면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현재 인테그랄 0에서 ln 2분의 3까지의 gtdt의 정적분의 의미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면적이랑 함수 fx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정적분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fx에 대해서는 지금 얘는 y축 적분의 개념이 됐으며, 근데 우변에 있는 지금 식은 fx에 대한 무슨 축 적분이니까? x축 적분이 되니까 함수 fx랑 x축을 둘러싼 면적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요 도형의 넓이를 x축 둘러싼 면적으로 정의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네가 경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일단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y좌표가 0 되는 거 찾아보면, 여기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이 y좌표가 0이 되려면 이 정의역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진수 자리에 있는 게 1 돼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대응되는 x좌표를 찾으려면 우리는 ln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3이 자 0 되도록 하는 정의역 찾는 거고, 그러면 이 로그의 진수 자리가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3x 플러스 3이 그대로 x제곱 더하기 3이 되면서 x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3x는 0 되면서 x값이 0인 곳과 3인 곳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y는 0, 즉 x축이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x좌표가 여기가 빵이랑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면적을 x축 적분을 생각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겠다는 얘기일까?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끝. 그럼 k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해석이에요. 자, 해석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산수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해석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함수식 fx에다가 x를 곱한 함수를 0에서 3까지 정적분 하라니,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해석 끝났으니까 요거 산수만 할 수 있어야겠죠. 얘를 어떻게 정적분할 것인가. 일단 로그 함수가 들어오니까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쪼개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여기에 각각 x가 곱해지면서 분배되는 거니까 x는 3x 플러스 3 d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는 x제곱 플러스 3 dx. 자, 이 로그 함수랑 이 다음 함수는 특별히 미분이나 미분에 대한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독립적인 별개의 함수 두 개가 곱해진 거야. 그냥 xnx 구조야. 그치? 그럼 xnx 구조면 부분적 분치 아니고 부분적 분이고요. 얘도 그럼 x랑 nx 구조긴 한데 정의역의 미분이 밖에 곱해진 구조가 되니까 얘는 무슨 적분일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부분적 분이랑 취향적 분하면 바로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구조 맞춰봅시다. 부분적 분할 때 다음 함수고 로그 함수니까 로다 잠재하면 누가 미분할 함수? ln이 미분할 함수. 얘가 적분할 함수야. 그치? 그럼 구조만 적어주면 ln은 3x 플러스 3에 곱하기 얘가 미분할 함수니까 적분할 함수니까 2분의 1 x제곱에 프라임 베이스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럼 이거 그대로 적으면 2분의 1 x제곱에 ln은 3x 플러스 3에 0에서 3까지 3 넣으면 답 나오겠다. 그죠? 0 넣으면 어차피 얼마니까?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럼 3 집어넣으면 2분의 뒤에 ln에 3 집어넣으면 12 됐나요? 그리고 빼기 0. 자, 마이너스 프라임 옮겨가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이거 미분하할까? 뭐 남았었는데? 아니 지웠구나. 1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x 더하기 1분의 뭐? 1 이거 남았었다. 그치? 그럼 얘랑 곱한 거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그럼 얘랑 얘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5제곱 x제곱 dx 이렇게 되는데, 자, 분수식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무슨 셈 하자는 얘기고 나눗셈 하자는 얘기고, 그럼 x제곱을 x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은 첫 번째 몫은 x 되면서 x제곱 플러스 x 생기고, 그럼 마이너스 x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마x 마이너스라면서 나머지는 1 되겠다. 그치? 그럼 요 식은 나눗셈 하게 되면 몫이 x
-1인 상태에다가 나머지가 1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의 dx. 얘는 뭐로 접근될 거라서? ln으로 접근될 거라서 ln 값이 그치 표현되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되었습니까? 그럼 무슨 접근하고 나면 이거 취향 접근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x제곱 플러스 하면 로 취향하면서 t로 취향하면서 접근 구간 까먹지 말고 잘 바꾸어서 계산해 보시면 된다 이 얘기야. 됐지? 그래서 자 해석만 되면 나머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미적분하면서 갖춰야 되는 능력인 거니까 해석이 어려우면 해석 도움을 받으시고 계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28번 여기까지 해석하고 자 필요하면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y축 적분과 x축 적분 사이에 그 변환되는 관계성을 잘 표현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등차 수열 AN과 모든 항이 0하는 등비 수열. 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거니까 현재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얘는 추항도 0이 아니고 공비도 0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잡아주면 돼요. 가주권이랑 나주권 이제 잘 볼 건데 가주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분의 2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 2n 플러스 a1 이 급수의 합이 1이다 라는 생각. 첫 번째 드는 생각. 첫 번째 드는 생각 하기 전에 조건 나열해놓고 나서 전체적인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계부터 한번 해보고 가보죠. 자, 이 bn의 절대값의 급수의 계산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7배의 b2n의 급수합이랑 똑같고 그냥 다 조건이라고 적을게요. 어차피 세 가지 조건이니까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의 an의 자, 얘의 급수의 합이 21분의 8 된다 라는 얘기까지. 자,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이나 n에 대한 몇 차식일까요? 1차겠다 그치? 그럼 먼저 나 조건은 이 절대값이 들어간 등비수열이랑 절대값이 없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공비가 R이 아니라 무슨 가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절대 가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얘의 공비는 절대 가발일 거고 추함은 절대값 2B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급수의 계산은 1 절대값 R분의 절대값 2B 된다. 여기까지는 표현이 가능해요. 말이죠. 후변에는 그럼 B의 2N인 거니까 몇칸 간격이기 때문에 극한 간격이라서 공비는 누구 제곱이 되겠고 알죠? 추함 B X니까 그치 BR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7배 1 R 제곱분의 그대로 B R이 된다. 그럼 드는 생각 우리가 이전에도 이 절대값이 들어간 등비수열 계산할 때 공비가 양수일 때랑 분수일 때 분수일 때 나눠서 한 적이 있고 그때 거기에다가 절대값 2B2가 있으니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 그럼 여기서만 보면 케이스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건데 4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거야. 그치? 뭐 분류해야 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4점짜리인데 그 중에 답이 되는 걸 빨리 찾기를 원할 뿐인 거고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다수건을 어떻게 할지 보자. 여기 번째 수에 AN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인 거거든. 자 그럼 여기 N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몇 칸간격인지를 정해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줘야 돼 다시. 공차가 있으니까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공차가 만약에 AN의 공차가 3이었다 치면 그럼 얘가 B에 3의 어쩌고저쩌고 적힐 거니까 그럼 이러한 등비수열 공비는 R 몇 승이라고 보는 거고 3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초항은 여기 있는 초항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초항은 B, A, 0으로 결정이 되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등차수열 공차를 결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가족분을 봅니다.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R등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야 되죠. 리미트 N을 그치 무한으로 보내면서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어디로 수렴? 2로 수렴.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2로 수렴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가 2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AN은 몇 n 플러스 2n 플러스 어떤 K는 여기서 쓸 거라서 다른 문자 잡을까? 2n 플러스 알파 꼴의 숫자였다라고 생각합시다. 컷? 그럼 이 알파를 정해야 아래쪽에 있는 등비 수열에 무슨 항이 정해질까? 초항이 정해지니까 알파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래서 그 수의 합이 얼마인 것도 쓰기는 해야 되냐면 1인 것도 써야 돼요. 자, 이 지문은 수능 특강에서 오늘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계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잘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자, 그럼 보자. 네가 2n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시그마 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자, 요 안에 들어간 급수의 표현 n분의 2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자, 2n에다가 그러니까 2로 가니까 2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럼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게 A1인데 A1은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어. 문자가 두 개인 건 별로잖아. 그럼 1을 통해서 우리가 A1은 2 플러스 알파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2 플러스 알파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문자 하나만 남는 급수의 식의 표현이 만들어지고 이 급수의 값이 합이 1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몫이 2인 나눗셈이고 얘도 몫이 얼마인? 2인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해서 분리하자는 생각인 거야. 이해한 거니? 그래야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눈다. n 플러스 2 플러스 뭐분의 알파 n분의 알파 여기 딱 두 배가 그대로 나오네. 그럼 얘도 2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뭐? 알파 이렇게 두식 통째로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2는 없어지면서 n분의 알파에서 n 플러스 1분의 알파를 빠지는 상태가 되고 이건 무슨 분수? 분수 형태니까 소모형수이라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알파를 밖으로 꺼내게 되면 알파에 시그마 k는 바꿀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그대로 n까지의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분배하고 계산하면 결국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거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알파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얘 0으로 가면 그냥 극한값은 알파가 되겠네. 그럼 그 알파 값이 얼마라고 지금 제시한 거니까? 1이라고 제시한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알파가 1로 결정되면 여기 AN이 2n 플러스 1로 결정이 됐나요? 그럼 얘의 초항은 B 얼마인 거? 3가 되고 공비는 R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되는 식의 표현이 1-R 제곱분의 자 B3가 초항이 되는 거니까 자 BR의 전체 제곱이 21분의 8 낸다라는 관계랑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자, 문자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자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계산 어떻게 할지 같이 봅시다. 자 그럼 계산하러 갈까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열리죠? 일단 비슷한 식의 구조가 드러나기는 하는데 바로 연립하기는 좀 불편하긴 하다. 그죠? 절대값을 일단 전화를 해야 돼. 절대값은 일단 최대한 놔두고 여기 똑같은 비슷한 구조의 식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걸로 할까요? 1반에서 R 제곱분의 BR 1반에서 R 제곱분의 BR 제곱 그럼 얘는 BR에다가 곱하기 R을 분리를 하게 되면 그치? 요렇게 묶어주는 식이 R이 넘어가면서 21R분의 8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맞니? 얘가 몇 R분의? 21R분의 그렇죠.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수가 높은 식이랑 절대값식을 연립하는 것보다 차수를 낮추자는 얘기가 맞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2번 조건을 이용하면 1번 조건의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1-R의 절대값분의 2B의 절대값이 그대로 7 곱하기 21R분의 8이 돼요. 그럼 삐릭삐릭 약분되면서 얘가 3R분의 8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부호 판별하면서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건데 사실 둘 다 양수인 게 우리는 가장 편한 식이잖아. 그치? 첫 번째 것부터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R도 양수고
얘는 1-r분의 2b가 3r분의 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각선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6br이 8-8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더 정리를 하면 2 나누면 3br이 4-4r이라는 자 b와 r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3br이 4-4r인 관계를 1번에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1번은 복잡한 관계식이었는데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얘랑 또 뭔가 어쨌든 2번이랑 연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얘는요. 자, 문자가 R이랑 B 몇 종류? 두 종류. 한 문장을 소거해야 문자 하나에 대한 방정식을 풀 거다. R을 소거하기 편하겠어요? B를 소거하기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B를 소거하기가 편하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BR이 반복되니까 BR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게 편하지 않겠니? 그럼 BR이 4 묶어내면 3분의 4에 1-r 되는 거니까 얘를 이번에 분자의 식에 집어넣으면 자 분자의 식은 3분의 4에 1-r에 r을 곱한 것이 분자의 생기고 분모의 1-r의 제곱이 21분의 8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날아가고 날아가면서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얘가 3 내려오면서 3에 1+r 분의 그대로 4에 r이 21분의 8 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방정식 풀면 r 나오겠네요. 이게 수렴하는 범위의 양수값이면 해당되는 r 값이 우리 r 값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합니다. 대각선 곱하면 24 그리고 플러스 24r이 8씩 아니고 너무 큰 수를 계산하네. 사람 8 약분합시다. 여기는 2가 되면 되니까 2 넘어가면서 6 플러스 6r이 자 r 곱하기 20이니까 21r이 되면 되고 그럼 15r이 6이 되는 거니까 r은 10으로 나누면서 몇 분의 몇이 된다? 5분의 그치? 2가 된다. 합리적인 r과 만들어졌죠? 그럼 그 대응되는 b값이 무슨 수기만 하면? 양수기만 하면 얘가 답인 거네.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간단한 관계가 이 식인 거니까 이 식에다가 그대로 r에 5분의 1을 넣지 않는 얘기지. 그럼 이 식은 자 r에 5분의 1을 넣으면 좌변은요 5분의 6b가 되고 자 그대로 다시 5분의 2 넣을 건데 얘는 아까 4로 묶었을 때 1-r이었으니까 그럼 3분의 4 곱하기 5분의 2 넣으면 5분의 3 그치 3 약분 될 거고 5도 약분되고 나면 b라는 값은 6이 넘어가면서 3분의 2가 되니 얘도 합리적인 양수의 값이라서 자 그대로 공비 r이랑 b 값이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끝! 자 그래서 연립을 어떻게 하는 문제지 의미가 깊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수 열심히 하시고요. 끝! 여기까지.